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쓴 칼럼에 이러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이가 존재감 과시하면서 알통자랑을 했다. 정치 생쇼다 했다. 생쇼다. 완전 생쇼다. 네. 이거는 지극히 윤한 이간질이 우려되고 그게 목적이었다. 그 목적 이간질을 시키는 것을 알고 들어간 한동훈과 이간질을 하려고 들어간 이재명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정치공학을 한 정치공학에 올인한 두 사람의 짝짝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공학 올인한 두 사람의 짝짝꿍. 역대 정치 드라마 가운데 가장 자기적, 아주 인공적인, 아주 의도적인 만남이다. 양쪽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악역이라는 것은 이진숙과 김문수에게 맡겨놓고 밀어놓은 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생쇼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이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헛웃음 나오는 공동 발표문. 공동 발표문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글을 갖다 크게 대서특필했겠습니까? 한동훈 이재명만 만나면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모든 정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허위고 가장 자기적인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유근일 주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기분 나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한동훈하고 이재명 만나면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모든 정치 드라마 가운데서도 가장 자기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말이죠. 공동 발표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거창한 신용을 했는데 어쩐지 헛웃음이 나온 이유가 뭘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다. 전리품은 이재명에 다 가져갔는데 이재명은 첫째 계엄 준비서를 갖다가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한동훈 이재명 회담이 뭘까 하고 쳐다보는 그 집중된 가운데서 계엄설을 퍼뜨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엄 준비설을 퍼뜨려 가지고 이 완전히 모략을 했습니다. 왜곡 선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위 괴담 왜곡 선동을 문제 제기를 했다. 국민들이 그 머릿속에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것을 딱 올려놨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닌 거 자기들이 더 알아요. 더 알면서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이가 밑자락 깔아준 거죠.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이 의료계획이 일학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가 붙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정부 의료개혁위원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제가 의료개혁위원을 했는데 정부의 의료개혁 똑같은 의료개혁입니다. 위원을 했는데 그때 의료개혁에서 된 게 없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의료개혁에서 그냥 탁상공론입니다. 그냥. 그럴 정도로 힘이 든 게 의료개혁입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은 이번에 의료개혁할 때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윈윈 전략만이 이긴다. 윈윈 전략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의료계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창구로 해서 쫓아내라. 갈아치워라.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유는 의사를 의세라고 한 사람인데 의세라고 놀렸어요. 조롱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료계하고 같이 이렇게 컨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계셨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을 속인 결과죠. 그게 큰 문제죠. 그러나 의료개혁 문제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의료개혁이란 것은 이 국민의 미래의 가치를 또 건강의 가치, 의학의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것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체인 의료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뼈를 깎는 아픔을 함께 정부와 같이 나눠서 집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한 것 같다라고 그때 그 당시 제가 첫 최초의 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티껍다는 얘기를 했겠죠만은 그러나 저는 그런 경험적으로 제가 보는 의료개혁이란 문제, 본질적으로 의료개혁은 돼야 된다. 아주 어려운 거. 개혁이란 게 뭡니까? 소위 혁명 아닙니까? 고치는 혁명인데 고치는 혁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체, 의료 주체와 정부 주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살을 깎고 뼈를 깎으면서 같이 피를 나누는 그런 거대한 원대한 목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헌신하자. 이런 생각으로 일념했어야 되는데 벌써 첫째 이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부터가 틀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의료계하고 통로가 있어야 돼.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채널을 하려면은 이 박민수는 절대 안 된다. 의사를 의세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최초에 했습니다. 최초에. 대통령 의료개혁 발표 나고 난 바로 다음에 직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의료개혁이라는 문제, 원대한 의료개혁을 한동훈이가 뭐라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참 나쁜 거는 말이죠. 여당 대표가 공개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안에서 이렇게 의견 조율할 수 있고 당대표는 절대로 대통령실하고 얘기한 내용들을 갖다가 바로 그냥 내질러버리는 이런 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2026학년도부터 정원 유예하자고, 정원 유예하자고 내가 제의를 했다. 근데 거절했다. 대통령실이 하고 소리를 냈다 밖에서 질러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당대표가 할 일입니까? 역대의 최악의 대표입니다. 소위 말해서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한동훈 대표는 싸가지가 없는 대표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 당대표의 개념을 갖다가 잘 몰라. 여권의 당대표. 왜냐? 처음부터가 틀렸다고 제가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죠. 저 언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당대표 처음 나왔을 때 선언문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서 할 때. 저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실과 수평적 관계를 갖겠다 했거든요. 이게 수평적 관계가 갖는 게 독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독립하는 게 무슨 여권입니까? 여권에서 야권으로 가야죠. 가고 난 다음에 수평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선언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하고 제가 그때 표현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서 63%가 당선됐다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강변을 하는데 지금 아마 투표를 다시 전당대회를 한다면 아마 거꾸로 40몇 프로밖에 갖지 못할 겁니다. 제가 추정컨대 그렇다 이겁니다. 자, 지금 유근일 주필이 쓴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 발표문 어쩌고 거창한 신용을 했는데 어쩐지 헛웃음이 나온다. 소위 8개 합의 운운한 것들부터가 하나같이 다 하나마나 한 것들이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같이 전리품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기 이재명은 의료 대란을 가져갔어요. 의료 개혁을 의료 대란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해결하는 양하고 돌아다니면서 의료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대표도 만나고 의료계 사람들도 만나고 뭐 병원 다 만나면서 뭐 고대 안암병원인가 뭐 어딘가도 또 갔다고 그러고 또 여기저기 막 다니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이가 자락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냅다 질러도니까 공개로 말이죠. 26일 날, 6년도, 거기는 의대 정원을 유예하라고 제가 말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하고 이제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재명이가 즉각 답이 왔잖아요. 자, 만나서 얘기하자. 이게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의 의견에 동의한다. 한동훈 잘했다. 말 잘했다. 바로 2026년 의대정원 동결해야 한다. 하고 소리를 냅다 같이 질러줬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짝짝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 나올 게 전리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가져온 게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가져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재명이는 의료 대란 하나 가져가서 선동선전하고 다니고 또 딱 얘기한 게 의제로 설정 안 해놓고 의제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어떻게 저쩌고 의료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당한 셈이죠. 그리고 그 전리품 가져가서 선정선동해서 자기가 의료개혁을 갖다가 이거 잘못된 의료개혁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딱 심어놨습니다. 두 번째, 군사 계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가짜 왜곡된 패러다임을 선동선전에 올렸습니다. 그날 의제가 나온 겁니다. 의제란 게 안 하기로 한 게 툭 튀어나온 거는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아니다. 물론 한동훈은 아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했지만 이미 여기 밥상에 올랐다. 그러면 거기서 한동훈이 같으면은 딱 한마디 했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당대표였다면 당신네 그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국가원수를 살인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법사위원회에서 더더욱이 법사위원인 전현희가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둘이를 해서 살인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108명이 제명 요청을 했단 말이죠. 제명하자. 구두로 제명하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보통 큰 이슈가 아니죠. 그걸 딱 물고 늘어지고 대통령을 국가원수를 갖다가 살인자라고 한 그 친구, 그 전현이라는 자를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제명을 시키겠느냐 안 시키겠느냐.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자는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제명시켜달라. 이 말 한마디만 딱 했으면요. 한동훈이 승리합니다. 근데 안 해요. 못했죠. 자신이 없죠. 왠지 모르겠어요. 화양연화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소위 그러니까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표현하죠. 소위 8개 합의 운운한 것들부터가 하나같이 다 하나마나한 소리만 있었다 이거야. 하나마나한 것들이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더불어 국힘당이 나올 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국힘당이 나올 판이다. 더불어 국힘당이 될 뿐이다. 나올 판이다. 이랬습니다. 벌써 더불어 국힘당
더불어 국힘당이 나올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양당 공동의 민생 공약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왜 당이 다 달라야 됩니까? 양당 공동의 민생 공약 추진하면은 자 통합해버려. 더불어 국힘당 맞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 국힘당 정도로 합칠 일이지라고 유근일 주필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에서요 두 당의 정책이 공동으로 맞다. 공동이라면은 그런 여야가 보수 진보가 왜 굳이 필요합니까? 같이 합당해버리고 더불어 국힘당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금투세니 뭐 추석 의료대책, AI 산업지원이니 추석 의료대책까지 의료 지원을 안 한다면서 의료의 의제를 갖다가 안 내놓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추석 의료대책을 갖다가 자기들이 둘이가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양당이. 그걸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그냥 거기다 놓고 맷돌 갈아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의료 개혁을 그렇게 자기들 둘이서 추석 의료 대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한동훈이 취할 행동입니까? 제가 얘기지만 의료 개혁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 개혁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상에서 할 때 테크닉이 그 의료 개혁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개혁의 주체인 의사들이 거기 투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창구가 이 정부 대화 창구가 박민수 가지고는 안 된다. 의사를 의사라고 한 자가 어떻게 해서 감히 대화에 나설 수 있느냐. 의사들 자체가 의사들이 이 박민수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고 차관을 고집을 부리면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서 두 당의 정책이 공동이라면 그런 여야 보수 진보가 왜 굳이 필요하냐 이 얘기하고 금투세니 추석의료대책이니 AI 산업지원이니 소상공인 지원이니 저출산 대책 오는들 자기들이 정부입니까? 저출산 대책이요? 둘이서 함께 하기로 소상공인 지원하기로 AI 산업 지원하기로 추석 의료 대책하기로 금투세하기로 이미 다 나와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하는 거고 사람을 속이는 거야. 국민을 속인 거야. 사기친 거야. 국민한테. 두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라고. 진짜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불골 쇄신할 때 낮잠 잤나? 마치 새삼스럽다는 듯이 자기들이 AI 산업 지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안 들어봤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안 들어봤습니까? 저출산 대책으로는 이거 정부에서 옛날부터 너무 많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AI 산업 지원 정부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던 겁니까? 이거 다 누가 했던 겁니까? 이게 정부가 했던 거 아닙니까? 금투세 계속 얘기했던 건데 거기다 추석 의료 대책을 하겠다. 둘이서. 어디 여당의 대표가 말이야. 의제로 안 하겠다고 국민을 속여놓고 가서 추석에 의료 대책 하겠다고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의료 문제를 꺼내질 말았어야 되는 거고 의료 개혁 문제는 절대로 금기로 하고 그거는 같이 하는 거고 거기를 해서 같이 함께 의료 대책을 하겠다고? 한동훈 씨 당신 그러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언론을 탔죠. 웃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두 사람의 그 뻔뻔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대통령 좋아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좋아하네. 대통령이 그렇게 아무나 되나? 에? 윤석열 대통령 아무나 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야, 윤석열 대통령, 우리 좀 대통령 좀 해줘. 우리 안 하면 우리는 안 돼. 우리 정말 해가지고 저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이 속 타는 이것을 갖다 다 처리해주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빨리 바꿔줘. 이게 지금 공산주의자의 불악치 아니면 이런 유형의 전체주의 유형으로 지금 가고 있어. 국민들이 이렇게 외마디 집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게 간절히 요구를 한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뭐예요? 검찰총장 했어요? 뭘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계속 뒷바라지하고 일하고 이 지시를 받고 일을 했잖아요. 그거 왜 뭘 했습니까? 박근혜 특검 거기서 박근혜 수사 때가 가장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채널A에 냈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지검장도 안 해본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딱 임명을 했죠. 네. 검찰총장이요? 아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자기 친구, 자기 이 사법연수원 동기자 절친 이원석을 갖다 앉혀놨죠. 둘이서 적폐청산 우리가 깜빡 속았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속았습니다. 두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이원석이 한테만 속은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권을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수사지휘권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총장이 신보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총장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망쳐놔도 지금 이원석이가 온팍 쓰고 있는데 이원석이가만 써야 될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원래가. 제 말 틀렸습니까? 자, 이제 또 다시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이 6.1 주필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만나서 존중을 표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동훈 쪽이나 이재명 쪽이나 다 나 여당 대표야, 나 야당 대표야, 나 쎄, 우리 없이는 정치가 안 굴러가 하면서 생쇼를 한 셈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나 여당 대표야, 나 야당 대표야, 나 쎄, 나야 쎄다 이거야. 나는 I am strong man 하면서 두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우리 없이는 정치가 안 굴러가 이러면서 생쇼를 한 셈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6.1 주필의 말은 아주 근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생쇼를 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딱 결론을 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치고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치고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도 그렇게 꾸며서 자기 비중을 높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라고? 거짓말들 마. 기지 왜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이재명과 공동정책 추진을 하기보다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존중을 표하고 당정협업과 자유진영 단합을 도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인데 순서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안 찾아갔고 대통령에게 존중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당정협업을 하지 않았고 또 자유진영 단합을 모색하는 정말 단결을 구가하는 이런 행동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하고 딱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할 때는 전쟁에 임하는 각오 임전태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전태세. 전쟁에 임하는 태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상대는 악질이야, 악질. 대한민국을 국가를 행정부를 정부를 파괴하려고 하고 반국가 세력이야. 왜 반국가냐? 북한을 우리의 북한이라고 표현했고 또
김정일과 김일성을 폄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재명이야.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을 찝쩍거리지 말라. 쎄쎄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라. 이렇게 말한 자가 바로 이재명이 선거 때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 안 돼요. 네. 이건 반역 아닙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니냐고요. 뉴스 가치도 없는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존폐가 걸린 일대 내전 중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존폐가 걸린 일대 내전 중 이 반국가 세력들이 집합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요 말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했지만 이재명 말고 누가 반국가 세력이 있습니까? 그들의 일당들이 다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눈만 뜨면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그리고 이재명은 중국을 찝쩍거리지 말라. 쎄쎄 하라. 김정일, 김일성을 폄훼하지 마라. 국민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폄훼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우리의 북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자가 그러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들이 없는 지금 개업 얘기를 꺼내가지고 딱 던졌습니다. 의료 개혁을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의료 대란입니까? 의료 개혁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난 건데 이걸 의료 대란으로 치환을 시켜버렸어요. 이걸 한동훈이하고 같이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거 협업자가 됐어요. 이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악역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 두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동훈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감으로서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맨 처음 나왔죠. 그때 여성 대통령감이라고 다 나왔어요.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한동훈은 그런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감이다라는 얘기를 환호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니까. 김문수도 나중에 환호를 한 번 받았죠. 그 두 사람 환호를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어요. 감이라고 대통령감이라고. 근데 한동훈은 대통령감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팬들 열광하는 팬들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뭐 있었습니까? 악역은 이진숙이 김문수한테 맡겨놓고 자신은 착한 협치형만 하겠다? 악역을 해야지 당대표가. 유난 이간질에 이제 걸려들은 겁니다. 언제부터 새카만 검찰 후배가 키워준 어른 검찰을 갖다가 검사를 딱 임명권 대통령 국가원수를 갖다가 제끼고 마음대로 대들고 그리고 뻗태고 말 안 듣고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런 관료라든가 그런 정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요 중대 범죄 피고인 신분입니다.
재판이라든가 성실하게 받을 자세는 취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 남들의 추석 의료 대책을 한동훈과 함께 걱정한다는 겁니다. 한동훈과 함께 의료 대책을 이 추석 의료 대책을 한다고 그래서 점수를 따겠다는 겁니다. 가서 대통령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통령 되려고 그래? 괘씸한 국민들이 뽑는 선택권을 자기들이 맘대로 머릿속으로 그려? 그래서 추석 의료 대책을 하나. 추석 의료 대책은 정부가 하는 거야. 당신네들 둘이는 스피커야, 스피커. 자기 선전 스피커, 선동 스피커. 아니 의료 대책을 한동훈과 함께 걱정하겠다고 이재명이가 아니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국민이 원했나? 둘이가 원했잖아. 둘이서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우리가 추석 의료 대책을 하자. 걱정을 하자? 웃기고 있네. 누가 그래달라고 했냐고. 뉴스값에도 못 가는 겁니다. 너무나 만들어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괜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언론들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당신네들 그런다고 그래서 이준석이 한번 대통령 만들려고 호들갑 떨고 난리하다가 됩니까? 되느냐고요. 호들갑 떨다가. 또 이준석 만들어보려고 호들갑 떨다가 뭐 됩니까? 괜히 호들갑 떠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면서 판을 그려가야지 그거 없이 그려간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하고 한동훈 진짜 진정한 언론이라면은 한동훈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미 밖에 내다 놓은 사람이고 전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건 털끝만치도 없는 자란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애국심 태극기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이 인간이 제일 웃기는 게 법원에 갈 때 있잖아요. 법원에. 재판정에 갈 때는 딱 태극기를 달아요. 앞으로 여러분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몰라. 제가 이 얘기해서 그 다음에 안 달고 갈지 모르지만 꼭 태극기 배지를 달고 갑니다. 헛웃음이 나와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